에너지 업계의 CES, 글로벌 에너지 업계 리더들이 참석하는 세라위크가 지난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됐습니다. 멀티디멘셔널 에너지 트랜지션, 즉 다차원적인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라위크를 코트라 하나증권 글로벌 전시회 탐방기 보고서로 지금 바로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라위크 보고서를 리뷰하게 된 코트라 전략전시팀의 방윤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세라위크를 다녀와서 보고서까지 완벽하게 작성해주신 윤재성 위원님과 함께 보고서 리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2달 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을까요? 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에서 에너지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윤재성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너지 업계의 CES, 저희가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인사들이 모이는 세라위크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저는 좀 더 세부적인 기술이나 스타트업들이 발표를 했던 이노베이션 아고라를 다녀왔고요. 위원님께서는 전 세계 에너지 리더들이 에너지 업계 자체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이규제큐티브 컨퍼런스로 다녀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규제큐티브 컨퍼런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이 처음 참석한 거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녀오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떤 작년에 주제들이 있었는지.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허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허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쏙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환경이 증명하듯이 그런 얘기들은 쏙 들어갔고요. 이번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 화석연료 업체들이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최근에 금리 환경이라든지 전반적인 환경이 바뀌면서 화석연료의 피크아웃이 단기간에 오기는 어렵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내용들의 주장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규제큐티브 컨퍼런스를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말씀 주셨던 화석연료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오일 메이저들의 생각을 이노베이션 아고라에서도 어느 정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고서로 들어가서 네. 이번 세라위크 보고서는 오덜리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제목을 이렇게 작성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번 행사에서 이 에너지 업체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런 류의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에너지 트랜지션은 순차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역할이 얼만큼 중요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 자체도 이 업체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핵심으로 삼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봤을 때는 에너지 산업의 미래, LNG 시장 전망과 천연가스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전체적인 신기술에 대해서 총 3가지 주제로 맞습니다. 담아주신 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에너지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뭐 아람코라던가 엑소모빌이라던가 이런 오일 메이저들의 그렇죠. 담화를 위주로 많이 담아주셨어요. 맞아요. 엑소모빌 CEO께서 가장 먼저 이 연설에 참석을 해주셨는데 의미심장한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2050년도에 저희가 넷제로를 달성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50년도에 넷제로 달성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탈탄소 비용을 아무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2050년도에 넷제로가 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건 사실 화석연료뿐이 아니죠. 시멘트를 만들 때도 CO2가 나오고요. 낙농업을 할 때도 CO2가 나오고, 그리고 비료를 만들 때도 CO2가 나옵니다. 그래서 CO2가 발생되는 건 사실은 뭐 하나의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CO2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엑소모빌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기술 로드맵으로 제시하신 게 탄소 포집이라든지 혹은 분리수소 혹은 그 재생연료를 가지고 항공유를 만든다든지 이런 바이오퓨얼들을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는 이 CEO께서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석유와 가스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건 판타지에 불과하다. 판타지다. 예, 판타지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지역들은 아직도 경제 성장을
향후에 할 여력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들이 부유한 나라들은 아니잖아요.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면 이것들을 뭘로 감당할 거냐라고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로는 사실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석탄이든 가스든 원유든 이런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가 인도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남반구 지역에서는 여전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화석 연료의 수요 피크아웃은 금방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대신에 사우디 아람코도 언젠가는 원유의 원유 수요의 피크아웃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우디 아람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은 뭐냐면 원유 대신에 가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모든 오일 메이저들이 사실상 탈탄소, 탄소 감축에 대해서 모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 비슷한 전략들, 뭐 LNG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린 수소, 블루 수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좀 더 상세하게 보셨을까요? 기존의 에너지 업체들도 탈탄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급진적으로 가다 보니까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순차적으로 가자는 거죠. 제 보고서의 제목처럼 오더리 에너지 트랜지션을 하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화석 연료를 쓰면서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탄소를 포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영어로 보면 CCS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엑소모빌도 그렇고 사우디 아람코도 그렇고 뭐 쉐브론 같은 업체들도 탄소 포집하는 CCS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CCS 기술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DAC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DAC가 다이렉트 에어 캡처라고 해서 실제로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그냥 직접 포집하는 거예요. CCS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공장 옆에 붙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는 거고요. DAC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그냥 바로 포집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CCS 기술과 DAC 기술을 동시에 지금 발전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화석연료 중에서도 그래도 가스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원유보다는 좀 적어요. 그래서 가스를 가지고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메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포집할 수 있는 탄소 포집 기술까지도 같이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블루 수소와 블루 암모니아가 생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루 수소와 블루 암모니아를 글로벌리 뿌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말씀 주신 뭐 CCS, CCUS라던가 DA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석했던 이노베이션 아고라에서도 정말 많이 언급이 되었고, 거기 관련된 신기술들을 많이들 내보이려고 스타트업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앞서 말씀 주신 가스 관련된 내용이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주제가 중장기 LNG 시장 전망과 그리고 천연가스의 역할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수요를 좀 창출을 하고 탈탄소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LNG가 참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작성을 해주셨을까요? 이번 행사에 EQT라는 천연가스 업체 이 회사의 CEO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또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전력 생산 업체들이 우리에게 가스를 얼만큼 많이 그리고 빨리 공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CEO가 왜 그럼 전력 업체들이 우리에게 가스를 가져가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최근에 이제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들 이제 알고 있는 얘기일 건데, 전력 수요가 너무 생각외로 빨리 증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물론 신재생을 가지고 충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재생의 문제가 뭐냐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는 햇빛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바람이 잘 안 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너지에 간헐성이 있단 말이죠.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 센터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발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력 업체들이 가스 업체들에게 우리에게 가스를 공급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천연가스 업체들은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사우디 아람코라든지 엑소모빌을 얘기했지만 이 회사들도 가스와 LNG 비즈니스를 늘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의 오일 메이저들도 가스 비즈니스를 기회로 삼고 있다. 최근에 AI 때문에 늘어난 전력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AI가 정말
점점 더 이제 큰 세계의 흐름이 되면서 전력을 아무래도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이제 전력을 위해서 천연가스, LNG 이런 대체 어떻게 보면 대체 에너지죠. 맞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점점 뭐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번 세라위크에서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던 연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아쉽게도 이제 이노베이션 아고라에 참가하다 보니까 만나진 못했는데 바로 빌 게이츠인데 빌 게이츠 만나고 오셨죠? 너무 멀리서 봐서. 네. 빌 게이츠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떠셨나요? 빌 게이츠가 인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텍사스 휴스턴이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지역인데 텍사스가 오히려 탄소 포집이라든지 넷제로를 향한 가장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발상일 수가 있죠. 저희가 뭐 바이든 정부라든지 지금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대부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무리들이라고 보시는 경향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빌 게이츠는 이 회사들이 탄소를 향유에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빌 게이츠가 지금 펀드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죠.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 1, 2, 3차에 걸쳐서 지금 자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모금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클린테크 기술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주로 포커스를 하고 있는 분야가 뭔지 봤더니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이오퓨얼 쪽인데 바이오퓨얼 중에서도 SAF라고 해서 지속 가능 항공유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고요. 이 항공유에 들어가는 이 지속 가능 항공유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린 수소 비즈니스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AC 프로젝트에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거기다 또 하나는 이 스토리지 프로젝트,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창립한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라는 회사는 주로 이 4가지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그 세라위크 보고서 리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구나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또 뭐 위원님께서 보고서를 너무 잘 작성해 주셔가지고 눈에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세라위크 이번에 저희가 참석했을 때 또 여러 기업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참석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보셨던 부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부스 있으실까요? 그 부스 중에서 옥시덴탈의 부스가 좀 기억에 남았었는데 일단 조명 자체도 멋있었고요. 그리고 이 옥시덴탈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DAC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O2 포집량이 50만 톤을 지금 최초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10년 뒤에 목표가 1억 톤이에요. 50만 톤으로 시작해서 10년 뒤에 1억 톤이면 200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많은 CO2를 포집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건데 그 첫 번째 공장이 지금 이제 내년부터 돌아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공장에 대한 개요도 그리고 실제 공장 현황들을 부스에다 전시를 해놨어요. 그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그렇게 봤는데 대리님은 어떤 부스가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옥시덴탈 부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는 좀 비전문가다 보니까 조명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정말 어둡다 네. 이런 기억이 많이 남고 네. 아무래도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뭐 S&P 글로벌 그리고 아마존 같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저는 오히려 더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얼마나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런 기업들의 부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거기다 이제 좀 더해서 AI가 뭐 저희가 AI에 필요한 전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AI 자체가 이 에너지 업계에서 또 굉장히 큰 역할을 점점 맞아요.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가 뭔가 새로운 세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게 이제 AI를 가지고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는 기술들까지도 저희가 그렇죠. 최적의 그 조합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우리가 전력 수요도 늘어나면서 우리가 에너지 수요도 창출해야 되지만 거기서 또 좋은 기회들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해서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에너지 업계와의 시너지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맞아요.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보고서에 대해서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고서에 대해서 한 120% 정도는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세라위크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글로벌 전시 컨퍼런스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이 참석을 하고 또 좀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리뷰를 마쳤는데요. 보고서 리뷰 참석하신 소감 어떠세요? 다시 한번 제 보고서를 복기해 보니까 내년에도 꼭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업계의 흐름들을 지난 수년간 트래킹을 해왔으면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드릴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은 저는 참석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향후 변화하는 이 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계속 좀 트래킹하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내년에도 코트라가 함께 참석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럼 생각을 저도 좋겠습니다.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리뷰한 세라위크 보고서는 하나증권과 그리고 저희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보시면서 또 저희 영상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 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전시회 탐방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